어? 도함수? 함수? 함수네. 우리가 지금 미분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단 말이야. 미분계수. 미분계수들로 뭔가 이루어지는 함수를 공부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y는 fx라는 하나의 함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함수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x1, x2, x3, x4, x5. 자, 요 정도 되는 점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이 점. 자, x1, fx1이라는 점이 존재를 하지. 자,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함수로 이렇게 구성을 할 때, 자,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에 의해서 x1이라는 원소가 fx1이라는 원소에 대응을 한 거야. 그럼 x2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x가 x2일 때 이 점의 y좌표는 x2, fx2라고 해서 x2라는 원소가 fx2에 대응을 했습니다. 그럼 x3도 x4도 x5도 각각 fx3, fx4, fx5 등등등에 각각 대응을 하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것 봐라. x가 y에 대응하는 관계가 성립을 하네. 그럼 우리는 이걸 하나의 규칙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그래서 그 규칙을 가지고 함수식을 표현해봤더니 fx는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함수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자, 요게 함수의 구성 요건이죠. 정역 x에 속하는 원소가 공역 y에 속하는 원소에 오직 하나로만 대응하는 관계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이걸 함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대응하는 관계의 규칙을 관계식으로 표현한 것, 이걸 함수식이라고 말했었단 말이야. 뭐 1차 함수면 ax 플러스 b, 2차 함수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등등등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겠죠. 자, 요걸 y는 fx라는 함수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도함수를 한번 살펴볼 건데, 도함수 전에 미분계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미분계수. 자, 여기 x좌표가 x1일 때 미분계수, 우리가 f'x1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미분계수는 x1이라는 점에서의 뭘 의미하지? 접선의 기울기야.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기울기니까 어떤 상수 값으로 딱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x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x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고요. x3에서 접선의 기울기, x4에서 접선의 기울기, x5에서 접선의 기울기야. 자, 기울기가 x1일 때는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니까 양수, x2에서도 뭔가 양수. 그런데 fx1, 그러니까 f'x1이 f'x2보다는 조금 더 크겠지. 기울어진 정도가 더 크니까. 그런데 f'x3는 음수야,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 그랬다가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만들어질 거야. 자, 그럼 우리가 x, 즉 정역 x는 똑같이 x1, x2, x3, x4, x5 함수 그래프 위에서 존재하게 될 우리는 x 좌표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는 공역 y가 그냥 fx들이 아니라 f'x1, f'x2, f'x3, f'x4, f'x5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각각의 점에서의 미분계수 또는 접선의 기울기 값입니다. 이 역시 오직 하나의 대응하는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것도 함수의 요건이 충족이 돼. 그래? 그럼 이 함수의 규칙들을 한번 식으로 표현해 볼까? 그걸 도함수 f'x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각각의 점에서의 미분 계수들이 존재할 거야. 우리는 그 미분 계수들을 가지고 하나의 함수를 표현해 보자. 그걸 도함수 f'x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당연히 미분 도함수라는 건 미분이 돼야 돼요.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미분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연속성이라는 조건과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값이 같아야 됩니다. 뾰족하게 꺾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는데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미분계수 f'x를 대응시키면 이때 만들어지는 함수를 우리는 도함수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기호로 네 가지가 있죠. 자, 이 네 가지 기호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도함수를 의미하는 기호 f'x라고 하고요. 또는 y'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dy dx. 자, dx분의 dy 아닙니다. dy dx, dx fx 이렇게 표현할 건데, 자, 우리가 원래 기존의 함수를 뭐라고 했었냐면 y는 fx. 자, 여기서 fx가 원래 기존에 있던 원래 함수지? 원함수라고 합니다. 원함수. 자, 원함수가 fx고 fx를 y는 꼴로 이렇게 받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도함수를 구하게 되면 양쪽에 프라임을 이렇게 붙일 거야. 그래서 fx의 도함수가 f'x구나. fx를 우리가 y라고 지칭을 했으니까 이걸 미분해서 만든 도함수는 y'이구나. 이런 의미고요. 자, 세 번째 기호는 dx분의 dy라고 읽지 않아. dy dx라고 읽습니다. 자, 요 기호는 분순이 아니요, 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분수의 성질처럼 뭔가 계산을 하긴 할 거예요. 자, dy dx. 이걸 왜 dy dx라고 읽냐면 y로 정리되어 있는 식을, 우리가 이 식 자체가 지금 y는 꼴로 정리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y 꼴로 정리되어 있는 식을 x를 변수로 미분할 거야. 이 의미야. y로 정리되어 있는 식을 x를 변수로 미분할 거야. 그럼 d dx fx도 fx로 정리되어 있는 식을 d dx x를 변수로 미분할 거야.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함수를 나타내는 기호 네 가지 다 기억해 주시고 다시 읽어보면 f'x, y', dy dx, d dx fx. 자, 이렇게 읽어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도함수를 나타내는 기호 f'x의 정의를 한번 가볼 건데, 우리가 미분계수를 나타내는 기호 f'a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자, 요 기호가 있었고요. 물론 델타 x 대신에 h라는 기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요런 기호가 있었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자, 요 기호도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도함수를 나타내는 기호는 f'x야, 얘들아. f'x는요, a가 뭘로 바뀌었어? a가 x로 바뀌면 되지? 그러니까 f'a는 특정한 x가 a 값일 때, 그러니까 한 점에서만 보는 거야. x가 a라는 어떤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보는 거였다라고 하면 특정한 한 점이 아니라 이제 그것들을 모두 지칭해서 x로 표현할 거야. 뭐가? a가 아니라 x라고 표현을 할 거라고.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써먹을 순 없을 것 같고요. 자, 요 식을 가지고 내려와야 되겠죠. 델타 x를 선생님이 h로 바꿔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h가 0일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자, 요게 도함수의 정의가 돼. 그런데 우리 다시 생각해보면 똑같죠. 자, x, fx라는, 그러니까 그래프 위에 존재하는 어떤 한 점에 대하여 x의 증가량에 의해서 바뀐 x 증분분의 y 증분이고, 분모 자체가 거의 0에 가까워지는, x의 증가량 자체가 0에 가까워지는 극한 상태. 그 극한 값을 모아서 우린 도함수 f'x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자,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외워주세요.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네, 델타 x로 표현해도 되고 h라고 봐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도함수를 어떻게 구할 거야?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아주 쉽게. 일단 원래 함수를 줄 거야. 이 함수를 미분해.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할 거야. 원래 함수가 있는데 이걸 뭐 한다고? 이제 진짜 나왔습니다. 미분할 거야. 미분해서 f'x라는 도함수를 구할 거야. 그 미분하는 방법을 미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미분법 두 가지가 나와요. y는 x의 n제곱. 자, y는 x의 n제곱. 자, 요걸 미분해서 y'은 n x의 n-1제곱. 아주 쉽습니다. 자, x의 n제곱, 거듭제곱이 나왔을 때 요 지수에 있는 n이 한번 밑으로 내려와서 곱해질 거야. 계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수에는 n-1로 하나 작아질 겁니다. 자, 일반적인 다항함수에서 모든 항들을 미분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두 번째, y는 c. 이거 뭐야? c는 상수예요. 즉 상수함수라는 의미가 되겠죠. 상수함수. 그럼 요 상수함수는 미분하면 뭐가 되니? y'은 0. 아, 상수는 미분했을 때 무조건 0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두 가지만 일단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x의 n제곱은 n, x의 n-1제곱, n이 내려와서 계수가 돼서 곱해지고 지수는 하나 작아질 거야. y는 c, 상수함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는 상수는 미분하면 뭐가 돼? 0이 될 거야. 자, 요건 유도를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이 유도도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fx를 우리는 x의 n제곱이라고 할 거야. 그럼 f'x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자, 리미트 h가 0일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식. 자,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이 도함수의 정의식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럼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는 여기 자리에 x 플러스 h를 대입한 거지? x 플러스 h의 n제곱 빼기. 자, 기존에 있던 fx는 그대로 x의 n제곱 이렇게 올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되는 공식이 하나가 있어요. 곱셈 공식입니다. 자, x제곱 빼기 1의 제곱. 이건 x-1, x 플러스 1. 인수분해 공식이지. x세제곱 마이너스 1 또는 1의 세제곱은 x-1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죠. 자, 여기에서 선생님 만약에 x 4제곱 마이너스 1의 4제곱 이렇게 했어. 이때 합초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x-1에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일단 x-1로 무조건 묶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차수 봐봐. 2차는 1차식을 내림차순 정렬. 3차식은 2차식. 왜? 1차식으로 하나 묶어버렸으니까 2차식으로 내림차순 정렬. 4차식은 1차식으로 묶고 3차식으로 내림차순 정렬.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 A의 세제곱, A의 n제곱이라고 하자. 자, 여기서 사용되는 공식 A의 n제곱 마이너스 B의 n제곱은 일단 A-B로 하나 묶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차수가 n차야. n차니까 n-1차부터 시작을 해야 돼. A의 n-1차와 B의 0차 더하기 A의 n-2차와 B의 1차 더하기 A의 n-3차와 B의 제곱 더하기 등등등등 해서 맨 마지막엔 B의 n-1차로 이렇게 묶일 거고요. 그 앞에서는 B의 n-2차와 A. 그러니까 차수가 1차로 묶었어요. 곱해서 몇 차? n차가 돼야 돼. 그러면 일단 n-1차와 B의 0차. 그래야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차수로 봤을 때 n-1차야. A는 차수가 하나 줄어들고 B는 차수가 하나 올라갈 겁니다.
어쨌든 결국엔 n-2차와 1차니까 전체 차수로 보면 n-1차죠. 네, 요런 공식을 이용해서 이 분자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리미트 h가 0일 때 h분의 x 플러스 h 빼기 x. 지금 요 모양으로 묶은 거고, 그 다음은 x 플러스 h의 n-1제곱 더하기 x 플러스 h의 n-2제곱 곱하기 x 더하기 x 플러스 h의 n-3제곱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등등등등 해서 맨 마지막엔 x의 n-1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럼 이 괄호식에서 x 플러스 h에서 x를 뺐으니까 뭐 h만 남죠. 요 h가 분모의 h와 약분이 돼서 지워져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h 자리에 0이라는 큰 값을 빵 집어넣게 되면 얘 0 되지. 이거 0 될 거고요. 이거 0 될 거고요. 그럼 남은 거 봐봐. x의 n-1제곱 더하기 x의 n-2 곱하기 x. 자, x의 n-1제곱 더하기 x의 n-2제곱 곱하기 x 더하기 x의 n-3제곱 곱하기 x제곱 이렇게 남게 돼. 그래서 결국에 x의 n-1제곱 이렇게 남습니다. 그럼 이 친구도 결국 x n-2와 1을 더하니까 x의 n-1제곱 x의 n-1제곱이 되겠지. 이 친구들이 몇 개가 생겨요? 총 n개가 만들어져. 그래서 n개의 x의 n-1제곱. 결론 나왔죠? 증명됐습니다. f'x는 x의 n제곱에서 n이 내려와서 개수가 돼서 곱해지고 지수가 작아졌네요. 자, 요렇게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이건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 물어봅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서술형으로. 그 다음 함수의 실수배 합과 차의 미분법. 자, 실수배 fx에 c가 곱해졌으면 fx만 미분해. 그리고 그 실수 c를 그냥 곱해줘도 돼. 예를 들어서 아까는 선생님이 y는 x의 n제곱을 미분했다면 3x의 n제곱을 미분해 볼게요. 자, 요 3은 실수니까 그냥 두고요. x의 n제곱 미분에 n, x의 n-1제곱. 요 3하고 n은 또 실제로 실수끼리 곱해질 수도 있겠지. 이렇게 미분하라는 거야. 합 또는 차 fx 플러스 gx. 미분해. 그럼 얘 미분하고 얘 미분해서 더해도 돼, 빼도 돼. 자, 실수배와 합차는 다 가능합니다. 근데 뭐는 없어요, 지금? 곱이랑 목, 분수꼴이 없죠. 그래서 곱의 미분법과 몫의 미분법은 따로 미분법이 있어요. 우리가 곱의 미분법은 지금 배울 겁니다. 바로 이번 시간에 배울 건데, 몫의 미분법은 지금 현재 배우지 않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미적분 2라는 과목에서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 합과 차는 어떤 형태에서 쓸 수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y는 3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라고 말하면서 c라고 썼네. 1이라는 자, 요 식이 있습니다. 그럼 요 함수는 3x제곱이라는 함수와 2x라는 함수와 1이라는 함수가 더해져 있습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지 각각의 함수가 더해져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함수가 더해졌으니까 3x제곱 미분하고 2x 미분하고 1을 미분해서 더해서 연결해줘도 돼.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자, 3x제곱을 미분했습니다. 이 2가 내려오면서 3 곱하기 2 곱하기 x의 1제곱. 2x를 미분하면요. 2 곱하기 자 x에서 1 내려오고 x에서 하나 빠지고 1은 미분하면 0이죠. 요것들을 이렇게 연결해줘도 된다는 거야. 결국에는 이렇게 미분하면 6x 더하기 x의 0제곱은 1이니까 2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네, 그래서 간단한 미분법에서 자, 상수항은 미분하면 0이 돼서 없어지는 의미도 있었고 이건 몇 차예요? 1차항이죠. 1차항을 미분하면 그냥 개수 2만 살아남아.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이 이번에 이제 함수에서의 곱의 미분법인데 함수 곱의 미분법.
fx, gx, hx가 미분 가능할 때, 자, 여기 보자. fx와 gx를 곱했죠? 자, 이때 미분하는 방법. y'은 fx랑 gx가 곱해져 있을 때, 첫 번째, 왼쪽에 있는 fx는 미분하되 gx는 그대로 갖다가 곱해주고, 또는 더하기, 이번에는 gx, 오른쪽에 있는 gx를 미분하되 왼쪽에 있는 fx는 그대로 갖다가 곱해줍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끔 미분하는 거야. 자, 첫 번째식 미분, 두 번째는 그대로 더하기, 첫 번째는 그대로 놓고 두 번째식을 미분. 그럼 이게 두 개의 함수식이 곱해져 있을 때는 이렇게 쓸 건데, 만약에 세 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습니다. fx, gx, hx, 자, 이렇게 세 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는요, y'은 자, 첫 번째 식을 한번 미분합니다. f'x,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냥 다 갖다 곱해. gx, hx. 더하기. 이번에는 두 번째 식 gx를 미분할 겁니다. 이때는 fx랑 hx는 그대로 갖다 곱하는 거야. gx만 g'x를 만들어서 곱해줍니다. 더하기. 그럼 이번엔 뭐 할 거야? 세 번째 h만 미분할 거지? 이때 f랑 g는 어떨 것 같아? 그대로 갖다 곱하겠죠. fx, gx는 그대로 갖다 놓고요. h만 미분해서 h'x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는 식이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네 개일 때 등등등 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곱을 미분할 거야. 이걸 곱의 미분법이에요. 곱미분. 자, 선생님이 곱미분해 그러면 이 방법을 통해서 미분을 해줄 겁니다. 자, 3번. fx의 n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fx의 n제곱, 이건 뭐예요? fx가 n개 곱해져 있는 거지. 자,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선생님이 fx의 세제곱만 한번 해보자. 그럼 이 fx의 세제곱은 fx를 3번 곱한 거야. 자, 미분한다. y'은 첫 번째 fx는 미분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대로. 더하기. 두 번째 fx는 미분하고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그대로 곱해줍니다. 더하기. 세 번째 fx를 미분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대로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식과 이 식과 이 식은 어떤 거야? 실제로는 다 같은 거지. 다 같은 거니까 그냥 세 개를 싹 더하지 말고 3 이렇게 붙여버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y'은 3, fx는 일단 제곱이고 f'x가 하나 더 생겨서 곱해졌어. 자,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우리가 결국엔 이걸 나중에 또 역시 미적분 2에서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배울 거야. y는 x의 세제곱이었는데 이 x 자리에 fx가 합성해서 들어왔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자, 이 합성함수 미분법은 자, 비트 한번 주세요. 겉미분과 속미분. 겉 한 번, 속 한 번, 겉 한 번, 속 한 번. 겉미분과 속미분, 겉미분과 속미분. 이렇게 미분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겉미분 요걸 그냥 x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겉미분은 3 내려오고 2 이렇게 바뀌지. 그러니까 겉미분은 y 프라임, 자, 3 내려오고 fx는 그대로 놓고 지수가 2로 바뀌었어. 지수 하나 작았어. 이게 겉미분이고, 속미분은 속에 있었던 함수 한번 fx를 한번 미분해서 곱해주는 거야. 그럼 이런 모양이 빵 만들어지죠? 자, 이게 3번 미분법입니다. y는 fx의 n제곱을 미분할 거야. 자, 겉미분 n 내려왔어. 지수는 하나 작아졌어. 속미분 fx를 미분해서 한번 따로 곱해줘. 자, 이렇게 곱의 미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몫의 미분법, 분수꼴인 몫의 미분법은 선생님 언제 배운다고요? 네, 고등학교 3학년 미적분 2 과목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첫 번째 이 곱의 미분법은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돼. 오늘 강의가 좀 길어집니다. 길어져도 어쩔 수 없어요. 이 유도하는 게 시험에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fx 곱하기 gx. 자, 이 친구를 선생님이 이번에 hx라고 잠깐 두고 우린 hx를 한번 미분을 해볼 거예요. 그럼 hx를 미분하려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h의 x 플러스 h 빼기 hx 요 꼴로 만들겠지? h가 자꾸 나와서 헷갈리죠? 선생님 이거 델타 x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hx. 자, 이렇게 만들어 볼 거야. 그러면 첫 번째 h의 x 플러스 델타 x 이건 뭐야? 요 x 자리에다가 요걸 넣은 거죠. x 플러스 델타 x. 그럼 여기랑 여기도 똑같이 넣는 거예요. 자, 똑같이 델타 x가 0일 때 델타 x 분의 자, h가 fx gx였으니까 f의 x 플러스 델타 x 곱하기 g의 x 플러스 델타 x 빼기 그냥 hx는 네, fx gx와 같아요. 자, 그럼 이 분자를 좀 변형을 할 건데 분자에다가 선생님이 마이너스 f x 곱하기 g의 x 플러스 델타 x를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해주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자식 하나와 이렇게 분자식 하나를 분수꼴로 델타 x 분모를 쪼갤 겁니다. 델타 x분의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쪼갤 거야. 이렇게 쪼갤 건데 g의 x 플러스 델타 x가 공통인수 역할을 하면서 묶이겠죠. g의 x 플러스 델타 x가 공통인수로 묶이고 중괄호 안에는 f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또 묶을 겁니다. 이렇게는 또 마이너스를 가지고 와서 빼기 델타 x 분의 자, 두 번째 인수에서는 fx가 공통인수가 되겠네요. 자, fx 중괄호 gx 빼기니까 얘를 플러스로 묶어야 되겠구나. 자, 요거를 플러스로 묶으면 요거 빼기 요거 꼴이 나오지. g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gx.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는 멈춰놓고 한번 식을 따라서 같이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덧셈 꼴이니까 선생님 분모 델타 x가 쪼개지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중괄호와 요 식은 곱셈 꼴이니까 이거 함수 곱하기 얘 따로 이렇게 봐도 되겠지. 자, 이렇게 봅시다. 그럼 요 함수 볼래? 델타 x분의 f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의 리미트가 델타 x가 0으로 가는 극한 빵 쏘면 이게 뭐가 돼? 네, f 프라임 x예요. 그리고 두 번째 g의 x 플러스 델타 x인데 여기도 극한 델타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빵 쏘면 요건 0이 되니까 결국엔 gx만 남죠. 더하기. 자, 같은 이유로 이렇게 묶어줄 거야. 그럼 여긴 fx만 있네요. 어차피 fx만 있고. 요 함수의 극한값 빵 쏘면 뭐갑니까? 네, 도함수 정의에 의해서 g'x가 되겠죠? 네, 그래서 곤미분이 완성됐습니다. 네, 요 미분법도 유도할 수 있어야 되니까 같이 유도 한번 하고 다음 과정으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미분법과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머지 정리를 한번 공부한 적이 있어요. 자, fx를 gx로 나눌 때 fx 나누기 gx를 하라는 거지. 이러면 뭐가 생겨? 그래, 몫이 생길 거고 땡땡땡 나머지가 생길 거야. 우리가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한다고 하면 fx를 gx로 나눴어요. 이때 몫이 하나 생기고 등등등
나머지가 생길 건데 이 나머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니? 자, 몫이 qx라는 건 gx와 qx를 곱했을 거고 gx 곱하기 qx를 했을 거고 나머지가 생겼다는 건 fx식에서 요식을 뺐을 때 나머지가 생긴다는 거지. 자, 이렇게 빼줬을 때 나머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fx에서 gx 곱하기 qx를 뺐을 때 나머지가 생겨. 그럼 다시 fx는 gx 곱하기 qx 더하기 rx랑 같더라. 자, 이게 나머지 정리지. 항등식이죠. fx를 gx로 나누었을 때 몫은 곱해지고 나머지는 더해져. 자, 이 패턴도 외워주자. fx를 gx로 나누면 몫은 곱해지고 나머지는 더해져. 여기서 나머지는 나누는 것보다 차수가 작아야 돼. 나머지는 나누는 것보다 차수가 나누는 식이 2차야. 그럼 나머지는 1차. 얘가 3차면 얘가 2차. 요꼴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개념이죠. 2차 이상의 다항식 fx를 x-a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해봐. 이 식 그대로 표현하면 fx를 x-a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곱해질 거고요. 나머지를 rx라고 해봐. 이 뜻이야. 그럼 x에다가 a를 한번 집어넣어야 되겠지. a를 집어넣으면 fa는 0 돼서 사라지고 ra. 자, 다시 fx를 x-a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은 문제에서 주지 않지만 우리가 가상의 몫 qx를 곱해주고요. 나머지는 rx. 자,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여기서 첫 번째 1번 빠방. x에다가 a를 대입해. 왜? x에 a를 대입해야 이게 0이 되면서 얘가 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fa는 ra랑 같다라는 조건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이 식을 그대로 미분합시다. 자, 미분법을 이용해서 미분하면 f'x는 하고 나서 이 식은 지금 곱의 미분법이에요. x-a의 제곱을 한번 미분하고 qx 그대로. 그런데 또 x-a의 제곱을 미분할 때 합성함수 미분법이어서 2가 내려와 x-a는 그대로의 1제곱이고 속미분 x-a를 미분할 거야. x-a를 미분하면 실은 1입니다. 1이니까 우리 눈에 띄는 건 없겠죠. 여기에다가 qx는 그대로 더하기 x-a의 제곱은 그대로 놓고 qx를 미분해서 q'x 이거 몰라도 돼. 그냥 이렇게 기호를 쓰자고. 더하기 자, 역시 rx도 미분하면 r'x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다가 그대로 또 a를 대입하는 거야. a를 대입하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돼서 이게 다 사라진단 말이야. 그럼 두 번째 식은 뭐야? f'a는 r'a 이렇게 남겠죠. f'a는 r'a. 자,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게끔 만드는 게 마지막 5번 개념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내용 정리 잘 해보고 문제풀이로 넘어올게요. 수고했습니다.